이거 하면 90점 100점 나와요. 세무 얘기를 잘 하려면요. 먼저 양을 줄이세요. 오히려. 양을 늘리면 안 되고 양을 줄이세요. 양이 원래 많아. 그래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수로 풀지 마세요. 일단 기출문제부터 정복하세요. 기출문제. 이것도 엄청 많아. 이거 마스터하고 내가 이제 이론서에서 안 나온 포인트 정리하잖아요. 사실 원래 90점 100점 나와요. 이거 하면 90점 100점 나와요. 근데 교수님이 좀 변별력을 위해서 좀 정말 신유형 한번 내봤어. 10점에서 20점이에요. 10점에서 20점. 틀리시면 돼요. 틀리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진짜 100점 맞고 싶다. 저거 하시고 하세요. 근데 저거 하고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회계도 저 작업해야 되고 세법학도 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네 과목을 원래 80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과목을 100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과목 80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쳐내면서 해야 돼. 근데 기존 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20점 안 나온 걸 애들이 뭐라 해요. 선생님 안 가르치는데 20점 나왔는데요? 떨어진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비판해요. 그럼 학원에서 빡쳐요. 선생님들 화가 나요. 합격생들은 오히려 잘했다라고 이제 와서 이제 막 감사합니다 하는데 떨어진 친구들은 선생님이 안 가르쳐서 나왔잖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가르쳐. 다 가르쳐. 그럼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다 가르쳐. 그럼 수험생은 이제 모르니까 다 배워야 돼. 그래서 다 하려고 그래. 못한다니까요. 절대로 시간 안에. 그거 밤새서 해야 된다니까 밤새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윤선생님한테 들었겠지만 굉장히 고득점 합격했어요. 거의 10등 안에 든 것 같아요. 왜냐 등수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수석 점수와 차이가 거의 안 났기 때문에 거의 고득점이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다 안 했어요. 거의 다 했지만 다 안 했어요. 애초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우쳤어요. 많은 떨어진 수험생 많이 봤어요. 많이 바꿔드렸어요.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수로 풀어서 그래요. 연습서를 막 그냥 무지성으로 막 1번부터 막 100번까지 막 풀면 되는 줄 알아. 그거 10번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50문제를 5번 푸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100문제를 전수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를 근데 외우지 마세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론을 토대로 제대로 푸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본 주제를 잘 성립한 다음 이론서를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또 세무회계 하시는 수험생에 10명 중 9명이 연습서만 풀어. 그게 왜 좀 재밌어. 시간도 잘 가요. 이런 수업은 지루해. 그리고 뭐 이해도 잘 안 돼. 근데 연습서 풀고 해설 보면은 좀 이게 이거 같아. A는 B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거 공부 아니에요. 그 문제집 외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야. 그 시간에 쉬는 게 나을 정도로 공부가 1도 아니에요. 해설은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해설은 이 문제지에 대한 답을 도출한 거지. 그게 똑같이 안 나온다고요. 기출문제는 비슷하게 나오지 똑같이 안 나온다고요. 그럼 내가 해설을 외웠어. 시험장에서 못 풀어요. 똑같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뭐가 나왔는지 이론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합격하려면, 빨리 합격하려면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제일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결국 나중에 이제 장수생들이 하는 소리가 기본서 봐요. 결국 기본서 보고 기출문제만 봐요. 처음에 이제 실수했다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론서 절대로 안 보시면 안 돼요. 해설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아, 내가 뭘 틀렸는지 참고만 딱 보고 넘어가. 이론서에서 자꾸 뭔가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안 까먹고 응용력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반복하면 돼. 결국 회독이야. 근데 회독할 때 대부분 단기 합격생들이 여러분들의 주의사항으로 꼭 말하는 게 일명, 저도 이거는 합격생의 표현을 빌린 건데,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거 X를 치면 안 되지.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이게 그냥 의미 없는 회독이야. 약간 풀이하면 공회전. 그냥 빈 회전이라는 거지. 이게 자꾸 말했던 그냥 생각 없이 연습서를 오늘부터 1번부터 10번 풀자. 내일은 또 11번부터 20번 풀자. 또 딱 시간 지났어. 다시 1번부터 10번 풀자. 이거예요. 이게 그냥 공회전이야. 의미 없이 하는 회독. 시간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공부를 한 것 같아. 매일매일 시간 지나갔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거의 없다. 요거를 이제 10문제를 푸더니 5문제 풀고 그 5문제 안 풀 시간에 그 이론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서를 꼭, 이론서를. 이 공회전을 금지시켜야 돼. 공회전을.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의 숙명이고, 내가 혹시 공회전 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 메타인지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주제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인데, 원래 그거를 판단하는 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죠. 근데 막 그거 너무 사실 지나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걸 설명해, 우리가 듣고. 근데 이제 의심은 해봐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거를 외워서 풀고 있지 않을까?
그냥 의미 없이 왁구를 대입해서 넣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거를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론서를 보고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해보려고 한 다음에 안 될 수 있죠. 그때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일단 넘어가. 다음 회독 때 기약해. 또는 강의를 한번 그 부분만 들어봐. 그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일단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성향상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MBTI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진도를 못 빼요. 큰일 나요. 성향 바꿔야 돼요. 그거 정말 큰일 난 성향이에요. 저 이해될 때까지 봐야 돼요. 큰일 나요. 이게 반복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지 그 주제가 이해될 때까지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챕터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5장을 이해한다고 5장을 판다? 아니에요. 10장 막 12장을 알아야지만 5장이 이해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1부터 10까지 반복하고 또 보고 한 3번 4번 봤을 때 번뜩이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5장을 그냥 뭐 이해될 때까지 그냥 한 일주일 동안 파보자. 큰일 나는 절대적 금지 방법이야. 그래서 이게 합격하는데 이 방법이다 라는 건 없지만 불합격하는 방법들은 있어요. 불합격하는 방법들은. 그거를 저는 설명드린 거예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가 이제 공회전이에요. 공회전. 그게 이제 세무회계를 잘하는 길이야. 세무회계. 결국 주요 주제를 이론서와 연습서를 반복해서 마스터하자. 그리고 공회전을 하지 말고 반복을 주기적으로 이제 시간 안에 반복을 해서 내 걸로 만든 뒤 실수 포인트와 그 속에서 안 나온 주제들이 정립이 된다. 사실 그러면 거의 시험 한 달 전이야. 근데 그것까지 혹시 내가 미리 마스터했다. 난 세무회계가 좀 잘 맞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동차 때 알려주는 요거는 이제 한 10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인데 그래도 이제 한 번 나오는 해가 오래 될 수 있으니 해주세요. 요런 것들을 마스터하자 이런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을 하시면은 정말 이제 뭐가 나와도 80점, 100점이 나오는 이제 세무회계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